한중 수교되면서 바로 대련을 가서 지금까지 30년이 넘게 한 지역에서만 살고 있습니다. 그런 원인인지 어쩐지 좌우간 대련에서 제가 박물관을 하게 된 것도 어쩌면 그게 큰 인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박물관은 대련시의 공항에서 여순감옥 가는 그 중간에 있습니다. 영성자 진정부에서 경영하던 1, 2, 3층 지방박물관으로 허가가 냈는데요. 그런데 이제 제가 사실은 2000년대 우리 유물을 중국에서 생활하면서 보면 무심코 하나씩 이렇게 수집을 하고 하다가 이제 많아져서 저는 이제 역사를 전공한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 한국의 여러 친구들을 통해서 그 학자님들하고 만나서 엄청난 유물들이 중국에 있다 하고 사진도 보여주고 했지만 시큰둥하고 별로 관심이 없는 걸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그래서 박물관을 내가 한번 만들겠다. 그 뜻만 가지고 시작을 해서 2011년 5월 15일 날 어렵게 박물관을 개관을 했습니다. 이 박물관에 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그 인도네시아에 있는 우리 국제학교 학생들이 어떻게 알고 우리 박물관을 찾아와 가지고 대단히 제가 기뻤습니다. 그래서 제가 박물관의 목적은 우리 학생들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동북 지역을 문화 탐방. 그 당시에 내가 듣기로는 일본 청도 이 정도 간다고. 일본에 가서 볼 게 뭐 있겠습니까? 북방 쪽으로 와야 지반도 있고 백두산도 있고. 그래서 그런 의사를 대련시정부에 얘기를 했더니 환영을 한다. 그래서 어렵게 허가를 얻어서 2011년 박물관을 개관을 한 겁니다. 입구는 그리고 저희는 2층, 3층. 사실은 이제 아시겠지만 동북지역에서 고려가 들어가는 거는 생활을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엄청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여튼 변통적인 방법으로 고려를 해서 지금까지 10년이 넘게 유지를 해오고 지금 코로나 병난으로 인해서 3년 동안은 가지 못했고 지난 5월 중순에 한번 가서 확인하고 그러고 왔습니다. 이건 어떻게 틀고 나오라고? 에서 고구려 유물이 다수 발견됐습니다. 이 유물들을 한자리에 모은 중국 최초의 고려 박물관에 신강균 특파원이 다녀왔습니다. 나른시에서 문을 연 고려 특정관이라는 이름의 고려 박물관입니다. 1m 80cm 크기의 금동미륵 보살 반가사유상은 5, 6세기의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리 국보 83호 반가사유상도 삼국시대 것인데 그보다 더 크고 금동의 흔적도 역력합니다. 보물 331호와 같은 5, 6세기의 이 유물은 조각과 표정이 더 섬세하게 만들어졌습니다. 它有历史的一些痕迹，韩国整个民族这些文化遗产。 이 금동 향로는 동으로 만든 향로에 옥으로 만든 무늬를 덧붙였고 금을 씌웠습니다. 한국에서 보기 드문 붉은 무늬의 진사 고려 청자와 이조 백자보다 앞선 고려 백자 등 약 2000점의 고대 한국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중국 땅에서 고구려를 한국과 연계시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 유물들은 소중한 역사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넓은 중국 땅에서 많은 고구려 유물을 발견함으로써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더욱 진취적이고 중국 내륙 깊숙이에서까지 삼국시대 고구려 유물이 대량으로 발견된 사실에 대해 관련 학자들과 관계기관의 관심이 기대됩니다.
다른에서 MBC 뉴스 신강균입니다. 아마 2011년 여름에 MBC에서 한번 채방을 해 갔습니다. 안 나오는 하나 또 있죠. 네, 고구려의 유물들이 중국 내륙 깊숙한 곳에서 발견되는데요. 고구려의 영토가 그동안 알려져 온 것보다 더 컸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신강균 특파원이 소개합니다. 고려박물관은 나렌시 서남쪽의 잉청스 민속문화촌에 고려특전관이라는 이름으로 지난 5월 문을 열었습니다. 제일 눈에 띄는 것은 1m 80cm 크기의 금동 미륵 보살 반가사유상, 5, 6세기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불상의 연상을 보면은 벌써 이 중국하고는 표정이 다릅니다. 이 유물도 보물 331호와 같은 5, 6세기 것인데 표정이 부드럽고 조각이 섬세하게 보입니다. 还有历史的一些痕迹，韩国这个整个这个民族这些文化遗产。 대부분은 동북삼성이 아니라 주로 산둥, 거베이, 산시성 등지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경에서 이 우물 이거 검증하고 이거 검증을 하는 사람은 좀 전자가 왔네. 네. 그 사람이 승리했어. 이 고구려 거울 하는 걸 자기네 게 아니라지. 그동안 고구려의 본거지로 알고 있던 동북삼성을 훨씬 뛰어넘어 중국 내륙 깊숙이에서까지 삼국시대 고구려 유물이 대량으로 발견된 사실에 대해 관련 학자들과 관계기관의 관심이 기대됩니다. 다른의 중국 최초 고려박물관에서 지구촌 리포트 신강균입니다. 제가 박물관을 하게 된 가장 큰 동기 중에 하나가 우리의 그 국보 78호, 83호 금동 미륵보살이 크기가 1m가 안 됩니다. 항상 그게 또 우리 책에서는 세계적인 국보고 많이 선전을 했지 않습니까? 제가 이 방가사성을 만나고서 꼭 박물관을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고요. 실제 1m 80입니다. 큰 보살상. 그 다음에 1m 40. 그 다음에 1m. 이게 바로 우리는 역사를 모르고 전공을 안 했기 때문에 머릿속에 과거에 그게 집착이 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야, 이게 그래. 이래야 우리 과연 우리 민족의 5,000년, 7,000년 역사 민족의 그 긍지가 살아나서 박물관을 하게 한 겁니다. 국보 331호도 우리는 30 얼마 안 돼요. 이거 56cm입니다. 더 중후하고 말하자면은 우리 사유단보다는 더 그 업그레이드된, 그러니까 우리가 더 잘 나갈 때 삼국시대에 만들어졌다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보십시오. 이게 국보 331호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오른쪽 방가사상의 표정입니다. 그 다음에 용도보다 이런 게 중국 동북삼성이 아니고 중국 그 중원에서 나왔다는, 그게 이게 놀라운 사실이죠. 그 용머리도 중국의 이제 여러 가지 도록을 보고 해도
이런 형태가 아닙니다. 우리 민족의 특성은 완전히 달라요. 보면 우리 현재 살고 있는 우리들의 피 속에 이 DNA가 철철 흐르고 있습니다. 방가사회상을 그래도 비교적 많이 수집을 했습니다. 국보 184. 이런 불상들이 대륙에 있다는, 놀랄 뿐더러 많은 우리 유물들이 지금도 땅 밑에서 우리의 손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보십시오. 오른쪽에 있는 보살상은 뒤에 그 광배가 저거 뭘로 보십니까? 저게 그 조개 껍질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개는 우리 인간하고 제일 가깝게 우리가 접했던 그런 생물이 아니었겠습니까? 저 용을 타고 승천하는 보살상. 삼존불. 우리는 그 삼수분화 민족 하나 둘 셋.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또 유물을 찾는데도 간단해서도 찾을 수가 있어야 돼요. 불갑이죠, 불갑. 이게 삼조고 촛대입니다. 우리 양분들은 이걸 보면 그냥 아주 상당히 기를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방송에서 나온 그 금동 옥으로 장식을 한 향로입니다. 뭐 그 사람들은 향로가 아니고 중국에서는 해석을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이게 향로라고 봅니다. 대향로. 이런 그 백제 대향로나 이런 형태로 유사하게 이런 디자인을 만드는 사람들은 우리 민족이라는 건 틀림없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30년 살면서 우리가 중국한테 꿀릴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요. 중국 사람도 사실 느끼고 있어요. 우리가 문화 강국인 것을. 그것은 그 사람들이 찾아주는 거고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지금 중국은 없는 것도 자기 거라고 만들어내는데 우리는 있는 것도 못 찾는 민족이 돼서 그게 되겠습니까? 봉종도 굉장히 그 절묘하게 잘 돼 있습니다. 저 용머리 보세요. 저런 정말 중국에는 없습니다. 박물관에도 없고 도록에도 제가 찾아보지 못했어요. 고려 청자는 수두로 갑니다. 문제는 중국은 인정을 하는데 한국에서는 인정을 안 해요. 이게 우리의 현실 비극입니다. 중국에서는 이걸 좋아서 너도나도 하나씩 우리 유물을 수장하고 있어요. 왜 너가 이걸 이렇게 했냐? 너무나 아름다워서. 잘 보여주지도 않아요. 친해야 보여주죠. 엄청나게 많습니다. 유물이. 저는 지금 시작만 한 거예요. 사실. 저는 박물관 3년만 하면 될 줄 알았어요. 지금 10년이 넘었습니다. 무지무지한 고려 유물이 지금 산서성. 저도 놀랐습니다. 산서성 쪽에서 나오니까. 근데 이제 한국에 와서 이 역사하는 우리 제야사학 여러 선생님들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서지학 쪽으로
중국 문헌을 뒤져가지고 전부 찾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고려 정자들은 말도 못하게 이렇게 깔려 있어요. 이런 저런 잠자리 모양, 이런 학이 비상하는 거, 이런 중생을 상상을 못합니다. 다만 이제 청나라 이쪽에 보면 청나라는 어차피 우리 민족의 우리 종족의 한 부분이라고 이제 생각하고 그 사람들은 또 우리하고 성격이 똑같아요. 청나라 말하자면 만주족들 지금 살아있는 여자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 아주 다릅니다. 토기 이런 토기 우리는 이제 제사 문화를 우리가 지키는 민족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사 문화를 지킨다는 거 이게 향로입니다. 고조선 시대 향로. 이건 중국 뭐 한나라라고 자기들은 하는데 한나라 사람들은 절대 아니라고 봐요. 그럼 다른 게 연결이 돼야 하는데 연결되는 게 없어요. 이 노규도 한 무덤에서 쭉 나온 거예요. 이런 게. 이런 이 기상이 넘치게 조각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천손 우리 민족만이 해낼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많이 와서 쭉 감상을 하고 갑니다. 물론 우리가 입장료를 받는데 중국 사람들은 안 받아요. 그럼 학생들도 오고 뭐 여러 사람들 막 뭐 역사를 하는 사람들은 더 많아요. 아무 한 말 못하고 가요. 놀랍다. 한국 사람들은 뭐 다른 데 갔다가 비행기가 연착돼서 한 2시간 한 30분 거리밖에 안 되니까 가이드가 안내서 오면은 펄펄 뜁니다. 뭐 3박 4일 5박 6일 갔다가 돌아가기 전에 봤는데 중국 본 게 아무것도 없는 그래요. 그러면서 박물관에서 느끼고 간다. 이럴 때 이제 제가 상당히 기분이 좋았지. 그런 목적으로 박물관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홍산의 옥기문화. 홍산의 옥기문화는 우리가 일제시대도 동국삼성은 고조선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지금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중원을 지배했다는 게 그게 타당합니다. 그 유물에 답이 있다고 봐요. 유물이 거기서 나왔고 중국이 자기들이 밝힌 역사사에는 없는 유물들, 없는 형태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우리가 주장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나섰어. 중국에 해주겠습니까? 한국의 동북아 역사 재단 뭐 박사들도 왜 이걸 인정을 않는가 했더니 그건 중국 정부에서 발굴을 해서 그 사람들이 인정할 때 인정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중국 사람 그걸 하겠습니까? 자기 땅 밑에 있는데. 근데 그러고 있는 게 우리 한국의 현실입니다. 국회의원들 만나서 얘기해도 좋다고 하지만 결국은 문화재 관련 역사학계로 공을 넘기면 그냥 이리저리 뺑뺑이 돌리다 합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이제 그럴 거다 추측은 했죠. 그게 한국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한국을 가져와. 한국에 가져오면은 쓰레기 만든다. 저는 그렇게 딱 생각합니다. 있는 나온 데서 있고 우리가 밖으로 나갈 생각을 해야지 왜 그걸 갖다 놓고 이 좁은 데에다가 지금 한국은 지금 완전히 고도 외로운 섬이 돼 있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제가 봐도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홍산문화. 홍산문화에 이런 것을 조각할 수 있는 민족은 그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고 저는 봐요. 어떤 특출한 민족이 만들어내서 이게 전파되고 그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옥고라고 이거 상투. 이것도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상투 민족이라는 건 지금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상투 튼 사람들이 시골에 가면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게 옥고는 우리 거라고 할 수 있는. 중국도 인정하죠. 상투는 너네들 하고 지금도 있으니까. 이런 간다는 것이 역사책인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남근은 실제는 말하자면은 하나님이랑 같다고 그때 사람들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봐야죠. 옥도끼. 이게 C자 용이라고 중국 사람은 씨롱 하는데 이런 그 용, 말 그런 형태 옥기들은 많아요. 그 다음에 가면. 홍산 문화에 나온 옥으로 된 가면들입니다. 이 보세요. 이게 이제 운석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좌우간 이 굉장히 중국에서는 이제 운석이라고 얘기를 해요. 운석을 이렇게 조각을 했다. 그러다 놀랍게도 이 밑에 보면은 뭡니까 북두칠성이 북두칠성 보이지 않습니까? 아래 이게 이제 놀라운 거죠. 우리가 어릴 때부터 우리는 하늘에서 왔다. 사람이 운명하면은 돌아가셨다. 어디로 돌아갑니까? 온 곳으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별로 북두칠성으로 갔다. 이런 평범한 얘기들을 가지고 우리 역사를 찾는데 찾아가면은 중국 학자들은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것도 중국 사람들도 알죠. 현실적으로 그게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옥기들이 상당히 의미 있는 게 육도 칠성도 있고 7별도 있고 6별도 있어요. 6개는 많지는 않아요. 하나네가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사람들이 별을 연구하고 그러던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조선 시대 별을 연구했다는 게 있지 않습니까? 별 보고 뭐 어떤 운명을 결정하고 그랬다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물들이 굉장히 이제 철학적이고 그런 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손바닥에 그려진 뒷모습. 그 눈은 이게 보석입니다. 보석으로 되어 있고 아래에다 북두칠성을 새겨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옥갑. 옥갑은 수의죠, 수의. 옥으로 만든 수의. 이거 옥갑도 이제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우리 박물관을 개관할 때 아까 그 대련의 고고학 연구소 부소장이 직접 와서 인터뷰도 응했고 개관하는 날도 왔고 그 다음에 북경에서 유복충이라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유명한 분도 왔습니다. 와서 쭉 보고 갔습니다. 그래서 옥갑도 이거 훌륭한 거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들이 말하는 가짜라는 것은 저도 유물을 수집할 때 책을 보니까 뭐 95%는 뭐 가짜다. 이런 걸로 가지고 봤는데 그게 아닙니다. 95%는 진짜고 5%는 가짜다. 이게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만들 수가 없어요. 세월의 흔적을 아무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못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이제 그게 보이죠. 그 옥갑에는 용봉이 이 앞 가슴에는 용을 이게 옥 조각을 하나하나 꿰맨 겁니다. 금실로.
그 금실이 녹으니까 검게 변했어. 그 미세한 구멍에 하나하나 뼈가지고 옷을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놀라운 것은 양팔 다리에 문자가 있습니다. 옥으로 요철로 해가지고 야 이게 저 용인가 봉자 봉인 모양이네. 용봉 이렇게 두 벌이 있습니다. 이게 봉황이구나.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를 또 맨 겁니다. 여기 보세요. 이게 문자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뭐 영어로 S 같고 Y 같기도 하고. 양다리. 이런 문자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한자도 우리 민족하고 관계가 있고, 한자는 중국 한중이 만든 건 절대 아닙니다. 저는 중국 사람들한테 너희들이 쓰는 건 사투리 쓴다. 왜 그러냐면 너희들은 이 우리 한자를 쓰고 하다 보니까 자꾸 변화가 변되지만 우리는 옛날처럼 동이면 동 그걸 지키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표준어고 너희들은 발음이 변해진 거다. 얘기 못해요. 이렇게 빼보니까 이런 글자가 이런 형식으로 돼 있어요. 그거 막 가림토도 아니고 그 전에 그러니까 문자의 수는 수도 없이 많다고 봐요. 그 지방의 그 지방 토족들도 그런 저 남쪽의 중국 대륙에도 그런 그 이상한 그 문자들이 있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그 이제 유물이 지금 산서성에서 나온 산서성, 운성, 영재. 그래서 저기서 나오는가 보다 했죠.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 오늘 특히 우리 서원식 선생이 서지학적으로 많이 연구를 해서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저거 연관이 많이 있어서 서로 토론도 하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놀라운 대로 지금 나오는 그 저는 유물은 있습니다. 제가 뭐 학문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유물이 나왔고 이 유물이 분명히 우리 거다고 나는 생각하고 수집을 했고 그게 맞으니까 아주 통쾌하죠. 이 보십시오. 이게 벽화예요. 이건 잠을 잘 수가 없을 정도로 밤에 내가 이 골룡포를 입은 황제가 중국에도 없어요. 그림도 없어. 그리고 중국 황제는 뭐 당나라 벽화 저 얼굴 보세요. 이게 우리 북방민족 우리 고구려 기상 말하자면 이거 많이 연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복식만 연구해도 이건 진짜 황제가 입던 복식입니다. 이런 복식 입은 건 안 나왔기 때문에 이런 벽화가 없어요. 지금 중국에 나온 게 없습니다. 이 벽화가 이거 보세요. 그 다음에 이거 저 용을 타고 있는 신선 우리하고 이거 맞지 않습니까? 감각이 지금 봐도 한족이 타겠습니까? 그 생각이 없을 겁니다. 이게 보세요. 저거 시녀 오른쪽. 그 다음에 이 봉황이 양이니까 여자가 탄 거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까 용은 음이니까 우리 노인이 타. 이 사람들 뭐 서울대 나온 뭐 이런 벽화한 사람들 보니까 놀래가지고 그 사람들 머릿속에 없으니까 이건 가짜다. 이건 회벽에다 그린 겁니다. 여러분은 흙에다 그린 그림이에요. 띄는 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보관이 잘 됐냐? 황제가 있는 방 제일 안쪽 해가지고 밀폐가 잘 돼가지고 변질이 없어요. 깨끗하니 이게 5장이 나왔어요. 다른 거하고는 좀 다르죠. 이런 벽화를 보면은 이게 동방문화입니다. 나는 중국문화라고 해도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러나 절대 중국 것은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찾으면 나와요. 요거 왜 봉황을 타고 있는가? 그건 우리가 풀어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게 벽화들이 이제 다른 데도 많이 왔죠. 벽화들. 이거 활수는 이거 보세요. 아까 무용총의 벽화하고 잘 보세요. 이 말꼬리, 말입, 다리 움직이는 게 똑같습니다. 이건 산서성에서 나왔고 지금 무용종은 우리 동국지에서 나오고 그게 비행기 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시대도 아니었고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민족들이 주동적으로 지배 세력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그림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해요. 현무 그렇죠. 현무. 근데 이게 벽화 중에 이게 참새인가 매인지 이런 게 한 장이 있어요. 아마 매지요? 참새인가요? 네? 참새 같아요? 하여튼 참새를 했던 어쨌든 벽화 한 장이 이렇게 있어서 왜 이걸 있나 그 생각을 해봤죠. 그 다음에 이게 삼족 봉황입니다. 개라고 닭이라고 해도 상관없고 이 삼족 다리를 보세요. 저 힘이 저렇게 들어간 거 보세요. 이런 벽화는 눈매 모양, 부리. 이게 이제 원본 삼족입니다. 지금 제가 있는 거는 이제 희미하지만 보세요. 보이네. 저 형상이 보이지 않습니까? 삼조국. 그게 중원에서 나온 겁니다. 이 삼조국. 제가 이건 특별히 벽화는 부탁을 했죠. 벽화 분명히 있다. 그다음 그 벽화 중에 이제 아낙네들 놀이하는 거. 우리는 춤, 가무를 좋아하는 민족이라고 중국 사람들 지금도 그래. 너네는 노래 잘하고 술 잘 먹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타고난 민족입니다. 그래서 훅 치고 하는 모양. 원래 우리 한국 얼굴들은 저렇게 하바가 높고 그게 미녀들이었어요. 근데 자꾸 이렇게 얼굴을 좁게 만드는 건 별로 나는 그렇게 환영 안 씁니다. 네. 이거 보세요. 중국 사람들 이거는 너네 그림이다 그런 거예요. 옷차림이. 청룡 사신도에 있는 거죠. 주자. 아무튼 저는 유물을 앞으로 계속 지키고 우리 한반도가 강성대국이 될 때가 머지 않았다고 저는 확신하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용기를 내서 우리 잘 살아봅시다. 감사합니다.